계시며 박진성 대표 등을 지내신 작가 권석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설하기 전에 경찰들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빨리 터이고 트라고 안 터? 나는 문재인 정권 시대 때도 광화문을 내 맘대로 썼어. 문재인 때도 내 맘대로 썼다고. 광화문 광장에 우리 집회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들 잘 보라고. 이거 내가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다 보여준 영상 다시 한번 틀어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세요. 의자 다 들어. 저 경찰 확 밀어버려. 이 자식들 말이야, 영상 안 봤어 이 자식들아? 좌파 애들 때문에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야, 그게 맞아? 그게 맞냐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좌파 집회가 어디 이렇게 다닥다닥 붙인 집회가 어디 있어? 좌파 애들은 1m 간격 띄워서 하는 거야. 언론인 여러분, 당신들 다 일어서 경찰들 확 밀어버려. 나가 이 자식들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개지랄을 떨고 앉아서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 니들이 뭐하는 인간들이야? 경찰들 니들 트기 전에는 나 연설 안 할 테니까 자, 전우회 시체 한번 부르면서 확 밀어버려. 야, 이 개자식들아,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영상 봤잖아. 나는 문재인 때도 광화문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 어디라고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전우회 시체 가겠습니다.
내 시체 앞으로 자리가 우리는 성지가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이처럼 우리 잘 자라 앞으로 야, 대학원 가봤어? 너 지금 방송하는 경찰관 너 대학원 가봤어? 대학원 저 끝까지 지금 다 한다고 끝까지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이 자식아, 야 이 개자식아, 지금 청계광장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도로로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 나 깜빵하면 더 가면 그만이야 이 자식들아. 문재인도 깜빵 3번 갔어. 내가 4번 못 갈 줄 알아? 이 자식들이 어디라고 말이야. 그러면 니들이 경찰관들도 잘 들어봐. 좌파 애들의 눈치만 그렇게 겁나냐? 좌파에만 눈치가 겁나? 경찰청장 일로 나와. 나 경찰청 일로 나와. 좌파가 겁나냐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끝난 상태에서 이 나라를 살려내려고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목숨 걸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끝났어. 경찰들 너희들도 이미 처단돼서 처단.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참가자 여러분 같은 소리 하지마. 그러니까 빨리 비키라고. 신고됐어. 이게 신고 다 된 거야. 뭘 신고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스피커 안 꺼?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경찰청장으로 나와. 너 좌파 애들은 그렇게 겁나냐? 우리는 겁 안 나?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빨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연설할 수 없어.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어. 우리는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려내려고. 자, 청와대 앞에 분수광장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경찰들 니들이 나라를 이렇게 살아간 적 있냐? 니들은 말이야 공무원 돼서 국가로부터 봉급이나 다 처먹고 했지.
바로 영상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우리가 4년 전에 청와대 군수와 강변에서 아스팔트에 누워서 3달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이 영하 10도야 영하 10도. 그 전날 눈이 와서 녹아서 밑바닥에는 얼음이 다 깔려 있어서 거기에 스트로프 한 장 깔고 이불 하나 덮고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투쟁한 거야. 경찰들이 이렇게 해본 적 있어? 빨리 비켜 빨리 비키라고 니들. 우리는 이런 감으로 투쟁해서 이런 감으로 민지가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자식아. 그러면 털면 될 거 아니야. 털면 아무 진행 못해 이 자식아. 뭘 진행해. 재정해라 이 자식아. 얼마든지 재정하라고. 경찰은 집회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집회를 해요. 여기 보라고. 지금 여기 모인 밀도를 보라고. 밀도를 보란 말이야. 밀도를. 이게 경찰이야?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 너 더 이상 말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도 이렇게 안 했잖아. 아니 그때 안 한 짓을 왜 우파 대통령이 됐는데 왜 이런 지랄 떠는 거야. 왜 떠는 거냐 말이야. 왜 정신 나갔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됐습니다. 이 꼬라지가. 자들도 자빨들이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 광화문은 검찰총장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내었습니다. 누가 불러냈습니까? 우리가 불러낸 겁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불러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대선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난책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 읽은 겁니다. 대신. 뭐라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이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재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 정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경제,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그때까지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앞세워서 문재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자, 이날이 바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And it's the day of the survival song.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그 시대에 And at the time, 대한민국에 그 어떠한 사람도 that no one could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을 보고 구경만 했지, could just look at South Korea crumble 윤석열 down. 대통령처럼 But just like President Yoon Suk-yeol, 자유민주를 지켜내겠다, we will protect liberal 시장 democracy 경제를 and 지켜내겠다, protect our free market economy. 이거는 바로 문재인하고 맞짱 뜨겠다 그런 And 뜻입니다. that means he will compete against Moon Jae-in.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열을 불러낸 And that's 것입니다. why we called out for Yoon Suk-yeol. 우리가 그때 윤석열을 안 And 불러냈으면 if we had not called him back then,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then 됐을까요? what would have happened to South Korea right now? 북한으로 It would 넘어갔어요. have been handed over to North Korea. 그 후에도 문재인은 And he was still after Moon Jae-in. 계속하여 개치란을 He 떨었는데, keeps on talking about this nonsense.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And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문재인은 저거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he is totally a retard. 간첩인 신영복에 대해서 뭐라고 개지를 들었습니까? Regarding Shin Young-bok, a king of the spy, what did he say?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listen to it once again.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What are we to do with this man? 어떻게 해요? What are we to do with him? 사진을 찢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Still, our citizens, 지도자들이, and the leaders, 정치인들이, and the politicians, 전문가들이, and the experts, 지식인들이 and the scholars, 이런 개지를 떠는 걸 보고도 even looking at this nonsense in Moon, 가만히 머리 숙고 있는 거야. they're staying silent. 문재인은 제주도에 가서 And Moon Jae-in in Jeju, 4.3 사건에서 개지를 떠는 거 한번 where 보세요. the Jeju April 3rd incident, what did he say?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에라이.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무장 폭동 일으킨 김달삼, And it's Kim Dae-sam and 이덕구 Lee Dong-gu who made this whole 무장 riot. 폭동 사건이 대한민국 우리의 꿈이라고요? And he says that this is our dream. 이런 소리를 듣고도 And even looking at this, 그 누가 하나 소리친 사람이 no one 없었어요. will say a word about this. 한국의 제1의 헌법학자인 The expert of the Korean Constitution.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 맞아요, 안 맞아요?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했는데 문재인의 저 발언은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작태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가의 방역자 맞죠? 아 물론이죠 목사님.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는데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의 태도는 그 본질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폄훼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1919년을 건국으로 인정하고 48년에 건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탄생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같은 이 국가 반란자 반역자를 향하여 누가 하나 말도 못해. 왜 그럴까요? 북한의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제1호가 언론입니다. 언론.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게 언론입니까? 북한 주사파에 대해서 앵무새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언론들 다 나가, 이 자식들아! 어디라고? 어디라고 떠들어? 경찰관들, 당신들이 그때 문재인이가 이게 국가 반역을 할 때 뭐 했어? 뭐 했냐고? 정강훈 잡아서 3번 깜빡 넣었지. 너희들이 경찰이야? 이들이 경찰이냐고? 우리는 신고 다 하소한 거 신고 다 하고 했는데 왜 떠들어? 신고했잖아. 신고했어. 뭐라고요? 처벌해. 야, 나 깜빡하면 더 그만이야. 문재인 같은 이놈을 처벌해야지.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은 정상적인 국가 질서에서 불의를 막을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4.19 이어서 5.16 이어서 마지막 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찰이 하는 꼴 좀 보라고. 경찰이 하는 꼴을 보라고요. 그뿐 아니라 지금도 문재인은 서독일 강천 윤희상의 묘지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 달 전입니다. 자 보세요. 서독의 강천 윤희상의 묘지에서 지금 뭐 하는지 박사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저 문재인은 얼마 전에 통영에 윤희상 묘에 가서 참배를 했는데 더욱 통찰할 일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베를린에 묻혀있는 윤희상의 묘를 본인이 갖다 놓고 통영에다 놓고 묘지를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묘지를 본인이 참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저 장소에 가서 참배를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경찰관들이여 문재인을 체포하라 말이야. 체포. 이걸 간첩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말하겠습니까? 세금 뜯어먹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문재인은 대통령 5년 동안에 한 짓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했습니까?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국가 반란 행위인지에 대해서 이충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사는 것 같아요? 이 박사님. 네. 문재인은 대통령 시절 때도 그렇고 네네. 지금도 계속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 평화협정, 네. 종전협정, 예예.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네네.
그리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쟁 없이 북한에 흡수되자는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돼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역사상 평화조약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북한 같은 국제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네. 언제든지 전쟁 준비라는 그런 인간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은 꼼수로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개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앞에 뒤에 말이 안 맞는 거죠? 고상한 것 같아도 네네. 결국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죠. 네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느냐 90% 이상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일당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평화협정, 종전협정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썼는데 그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가 그 다음에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꼼수를 부려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만든 그런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끄러워, 저러들. 조용해 이 자식아. 이 새끼 개자식들 저기 말이야. 저런 개자식이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들이. 저기 목사님, 저기 저 구한나 붙은 거래가 좀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미친놈들 내가 이게. 자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차라리 속국이 되느라고 써 있는데 저 좌파놈들이 쓴 겁니다. 쟤네들은 말이죠, 북한의 속국, 중국의 속국이었던 놈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북한에 흡수당하지 않기 위하여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유진영이 이기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 확실한 양식을 만들어놨다고 저놈들이 저렇게 분해서 화가 나서 저희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젊은 애들 청년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경찰관들 잘 보시라고. 왜 얘들은 단속 안 했어? 국가 반역하는 이 행위는 왜 단속 안 했냐고? 들어봐 주세요. 동안장 생이라고 미국 놈들 오르리냐? 고름 올려 고름 올려.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군도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경찰관들, 주여. 당신들이 왜 얘들은 단속 안 했어? 그러니까. 왜 안 해? 단속해야 될 얘들은 단속 안 하고 왜 우리를 단속하는 거야? 그러면 경찰관들 잘 들어. 너희들 잘 들어. 지금 얘들 주장을 동의하나? 동의한 사람 손 들어봐. 경찰관 손 들어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여기 미군 물러가라는 얘들 일에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 경찰관 손 들어봐. 안 들어. 한 놈도 안 들어? 웃기고 있네. 얘라 이런 정말 국가가 뭔지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그러면 얘들 주장대로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주한미군이 철수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미군 나가는 데는 그래도 몇 달 걸릴 거예요. 돈 빠져나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컴퓨터로 엔터 치면 다 나가는 거예요. 한국 경제 망합니다. 미군 빠져나가면은 북한이 전쟁 당장에 일으킵니다. 가서 김정은한테 물어보세요. 너가 왜 아직 전쟁 못 일으키고 있니? 미군이 있어서 못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를 나라 취급을 안 하는데 미군이 나간다는 말만 나오자마자 우리는 중국의 밥이 될 겁니다. 속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렇게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소중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데 이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는 인간들은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그토록 주한미군 나가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사님. 네. 많은 국민들이 네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네네. 미군 물러가라 했는데서 미군이 물러가냐고 괜히 정강훈 저 개새끼가 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떠든다. 저런다고 뭐 미군이 왜 가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군은 안 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군 갈 수 있습니다. 미군 갈 수 있어요. 최근에 말이죠, 문재인이가 하도 미국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좋아하는 미국 대장이 말한 말입니다. 주한미군은 이 나라에 국민들이 환영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이 나라에 있겠다. 너희들이 나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간다. 예, 미국이 나가라고, 한국이 나가라고 하면 미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정의식이 생겼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지금 미국은 중국을 막는데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도 막고 중국도 막는데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정말로 미국을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본이 나는 죽어도 미국 편이야. 대만에서 전쟁 나면 나는 싸움하러 갈 거야. 그 정도로 미국하고 친해졌고, 인도가 미국하고 친해졌습니다. 월남이 미국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잘 논던 호주,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정 그렇다면은 네 혼자 해, 우리 나갈 수 있어, 이런 계산이 성립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반역적 행위를 한 청년들, 미군 물러가라, 평화협정하라, 종전협정하라, 사드 들고 나가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걸 보고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뒤에서 즐겼단 말이야. 조장했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조장을 했죠. 조장한 거죠. 그걸 보고 미국이 예. 자, 클린턴 여사라고 클린턴 부인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그렇죠. 그분의 얼굴 보십시오. 힐러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먹은 나라다. 미국의 정가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잘 연구를 해보려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자, 중국의 태평양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인도,
네. 일본, 그 다음에 또 호주 이 맞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코드 할 때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싹 빼버렸죠. 코드라고 말이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네 나라가 군사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맺었는데 미국이 그래 문재인 정부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미국이 한국도 들어와라. 한국도 들어와라 그랬는데 한국은 결코 못 들어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기가 막혀. 우리가 만약 거기 들어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지금은 한미방위 조약이지만은 일본, 호주, 인도가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가 몇 배나 더 좋아지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버티던 인간들이 바로 문재인을 따라다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본 가서 미, 일, 한국 해양 동맹 완성한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주사파 정당들, 야당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일본한테 팔아먹고 왔다 그랬죠. 저런 개자식들, 저것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싹 청소해야 되는 거야. 싹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미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야당의 논평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고.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자, 1사단장을 하셨고 1군단장을 하시고 자유통 부대를 가서 지휘하시고 목숨 걸고 인생의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오신 황중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한마디 딱 한마디만 돼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냥 패망해서 김정은 치하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 주한미군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6회 공군 해병대가 다 있고 그 규모는 5만 5천여 명을 넘습니다. 근데 일본은 북한 같은 대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개진을 안 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3만 5천여 명이 있습니다. 독일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소리칩니까 지금? 없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예. 한국이 주한미군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세 번째 많은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주한미군 나라고 개진할 겁니까? 이게 다 누구 짓입니까? 누구 짓이? 국민 여러분, 한 번 속는 것은 실수 있습니다.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책임한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절반이 사격에 걸려들었어요. 자, 프랭카드 도안을 보여주시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은, 자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안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여기 경찰들까지도 딱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한미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여 G2 국가로 가야 된다. 이것의 대표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경찰관님들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해봐요. 뭐 경찰관은 중립이라고? 그런데 중립 쓰는 게 아니요. 국가적인 소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경찰관들 빨리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어. 두 손 들고 만세. 반대로 또 한 세력이 있습니다. 적파통일입니다. 이것은 말을 살짝 밑으로 놨어요.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경찰관님들 손 들어봐요. 아니, 괜히 거기서 서 있지 말고. 나라가 다 끝났다니까. 다 끝났어. 나라 망했다니까요. 망했어. 그러면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역사상의 지구상에서 평화협정, 종전협정에서 약속이 지켜진 예가 있나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히랍 신화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전쟁이 약 14,500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가지고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을 억제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가장 최근에 1973년 베트남이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도 여러분, 파리 평화협정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었습니다.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1975년에 공산화되고 폐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체를 밟아야 합니까? 여러분, 평화협정은, 종전협정은, 종전선언은 모두 다 주한미군이 철수시키려는 그런 업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에 의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 또 지난 며칠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어저께는 여러분,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여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도 여러분, 완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서 여러분, 경제동맹, 나아가서 가치동맹으로 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상처를 받고 골몰대로 골마빠진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시켜놨는데 어찌 이것이 정치인들이 굴욕벽으로 합니까? 여러분, 굴욕벽이야말로 중국에 가서 중국을 큰 산봉우리라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고 하고 혼밥을 9끼나 건 지난 정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제 속심하십시오. 정치인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충훈 박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충훈 박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에 맺어진 협정은 휴전협정이죠. 네네. 이 휴전협정을 맺어질 때에 네. 협정을 맺어지려면 일단 당사자들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김일성이가 사인을 했죠. 네네. 자, 앞으로 띄워봐 주세요.
이게 휴전협정 서명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네네. 당연히 북한은 저쪽에 왼쪽에 김일성이라고 써 있어요. 김일성이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령관,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 크라크 장군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팽덕회가 서명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경찰관님들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일로 봐요. 우리 밀고 안 나갈 테니까 일로 한번 보라고. 공부나 좀 하고 가라고. 경찰관들 이거 보라고. 이거 봐. 여기 쳐다봐. 경찰관들 어딜 봐. 여기 보라고. 자, 여기 서명했어요. 팽덕회 서명했죠? 제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승만의 서명은 있어 없어요? 이승만 서명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왜 여기 휴전협정에 서명 안 하는가? 박사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북한이 38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무너진 38선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통일로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전쟁에서 빨리 이기지 못하니까 대강 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거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미국이 결국은 여기서 전쟁을 끝내려고 할 때 이승만 박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맺자. 한미동맹을 맺어주면은 그러면 우리 휴전에 반대는 하지 않겠다. 휴전에 동의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휴전협정하는 것을 이승만 박사는 반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사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미조약이 맺어지고 미군이 있어가지고 지금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가서 사인을 하면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하던 미군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군이 몇 명 와 있었나? 6.25 때. 미군이 6.25 때 많을 때는 32만 명까지 와 있었어요. 32만 미군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가야 되죠. 전쟁 끝났으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서명 안 한 거야. 우리의 천재야, 우리의 천재.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서명 안 한 이유는 뭐냐? 미군을 붙잡아 놓으려고. 전쟁 끝났는데도 붙잡아 놓으려고. 왜? 나는 거기 서명 안 했어. 그때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는 거야.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 빼고는 절대적 기여가 미군입니다. 미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문재인이 개자식이 평화협정을 하자. 네. 이제 6.25 전쟁 끝내자. 종전협정 하자. 네. 결국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오로지 네.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는 김정은을 향한 충성의 일념 때문에 주한미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간들이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그 천재적인 전략은 미국의 코를 꿰가지고 네가 이 나라를 지켜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한테 대단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쩔쩔매고 있는, 미국이 이 나라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속국입니까? 이제 이 모든 싸움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끝나느냐? 1년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200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 있어요? 200석 해낼 자신 있어요? 안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탄핵됩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날 노동절날 저쪽이 총비상을 걸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경찰관이 가르쳐줘서 내가 알았어요. 민노총, 정교조, 좌파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저쪽은 움직일 때 전체가 한 몸으로 움직여. 자유우파는요 개떡이야, 개떡.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지금도 우리 집회하는 데서 저 반대편에서 애들 한 30명 모아놓고 스피커 놓고 또 깽깽대고 앉았잖아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일단 우리가 200석 할 때까지는 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자유통일까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 믿지 마세요. 저놈들은요, 두고 보세요. 돌아오는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져버리면 바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놈들이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과자야, 정과자. 박근혜를 탄핵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내가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잘 알아요. 많이 만나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진심에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꼭 총선에서 이길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지는 것이 국정감사할 때 야당하는 게 훨씬 존재감이 셉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 개새끼들이요. 저놈들은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년 동안 정치 헤쳐먹으려고 발광 떠는 놈들이요. 맞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절대 저놈들 믿지 마세요. 맞아요. 믿을 사람은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200석을 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수사파를 싹 청소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일성을 왜 좋아하냐고. 북한으로 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김정은이를 좋아하냐고. 북한으로 가. 차라리 북한도 가란 말이야. 가라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겨우 5년 연기되었습니다. 5년 중에 1년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져버리면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이렇게 우리 앞에 돌아온지도 모르고 어지않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찾아온 줄도 모르고 국민들의 절반이 사기를 당해서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좌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주한미군 철수 그거는 동의 안 했는데 근데 왜 정광훈 목사가 자꾸 날 보고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다고 그러냐. 당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는 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야. 국민이여 다시 일어나라. 다시 정신을 차리자. 반드시 우리는 나라를 지켜내서 자유통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좌파가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민노총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정당이요. 국민의힘 정당. 아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이런 아주 악조건에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겁니다. 253개 지역구별로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것도 돈 1,000원짜리 낸 당원들이 자기들이 찍을 후보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거기서 딱 한 사람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거 나가면 우리는 220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선거할 때 왜 지냐면 저쪽 편은 한 명만 나와요. 저쪽 편은 딱 한 명만 나와. 자유우파는요 3명 4명이 나와. 그래서 망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우리도 한 사람만 선발하여 대표 선수를 내보내야
우리가 200석 할 수 있다라고 내 주장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유를 가져와 봐라요. 가져와 보라고.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만세. 대표님, 참 나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살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결단했어요. 내년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지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깜빵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럼요.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데 내가 못 알아 여기 살아.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서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는 경찰관인들도 못 알아듣잖아. 내가 못 알아 대한민국에 살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 네. 현장 사진인데 네. 아까 제가 방송실에 드렸는데 한번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여기 보이시면 이 차량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폭동 진압 차량이라는 거예요. 폭풍 진압 차량. 이 차량이 여기에 지금 10대가 와 있어요. 10대가. 신새끼들이야. 보이시죠? 개자식들아. 여러분들 우리 광화문 집회 수십 번을 했는데 여러분들 경찰 때린 적 있습니까? 아니야. 경찰의 지시에 우리가 불응해갖고 무슨 폭동을 일으킨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동을 갖다가 방지하는 차량 저기 막 유리창 보세요. 신새끼들이야. 무슨 돌 던지고 아니면 경찰차 때려보실까봐 이렇게 다 이렇게 철망으로 쳐놨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이 여기 왜 와야 됩니까? 저는 종로 경찰서장이 문제가 심각한 자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경찰들하고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싸울 필요가 없어. 이분들이 무슨 잘못 있어? 그렇죠? 문제는 바뀌지 않은 경찰의 수뇌부 종로 경찰서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바꿨습니다, 종로 경찰서장. 자, 우리가 5년 동안 광화문 집회했잖아요. 예. 한 번도 폭행이나 사건 사고가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예. 이건 인류 역사의 기록이라고. 재판에서도 무죄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재판에서도 저는 76개의 혐의로 고발됐는데 뭐 집시법 위반, 무슨 뭐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76개를 내가 고발당했는데 100% 다 무죄가 됐잖아요. 그렇죠. 100%. 100%. 이런 인류 역사의 집회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민노총 집회할 때 경찰차 때려부시고 또 경찰을 죽창으로 찔러갖고 실명시키고 뭐 경찰차에 스티커 더덕더덕 붙이고 경찰을 끌어다가 두들겨 팼는데 그 자들 구속했습니까? 그런 자들 나왔을 때 저렇게 여러분들 폭동진압차 보냈습니까? 경찰들 반성하세요. 네? 좌파에게는 겁먹고 두려워서 쩔쩔매고 애국 세력에게는 가혹하게 대하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올라다가 이 광화문 바로 옆에 동화면세점을 못 나가고 뺑뺑 돌다가 돌아간 사람이 수만 명이라네. 일부러 이 자리에 못 오게 만든 경찰은 각성해야 됩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까지도 경찰 수뇌부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에 뭐라 그랬냐. 일단 목사님 연단은 일단은 차선 3개에다가 설치하도록 허가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먼저 번 3.1절 집회처럼 전체를 다 터준다고 전체를 다 준다고 어제 그저께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여기 경찰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집시법을 지키시오. 집시법 지키려면 니들이나 지켜. 약속했잖아 나하고. 자 여기 도대체 이 사람들 모인 걸 보라고. 전부 몸과 몸이 다 닿았어. 여기 보라고. 좌파 집회가 이렇게 빼곡하게 모이는 거 봤어요? 그러면 또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어떻게 하든지 사진으로 오늘도 2만 명밖에 안 모였다. 이걸 언론사에다가 증명시키려고
지금 여기 나무 밑에 있는 동암연세자 옆 뒤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요 일부러 가리려고 별 발광을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열받아서 다 일어나서 경찰들 밀으라고 한 거라고. 약속을 지켜야지. 나고 뭐라고 약속했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다 터주기로 약속했잖아. 약속을 지켜. 지키라고. 좋아.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으로 만드세요. 아니 아직도 내 말 안 했어. 뭐냐? 다음 주 토요일 날 집회 다시 합니다. 경찰들 이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할 거야. 다음 토요일 날은 오늘 모인 거에 배가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자. 아니면 나라에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자, 신혜기 대표님 또 왜 떠들어 또? 개자식. 저런 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저런 걸 경찰들이 저런 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습니까 그런 새끼야. 참 미친 개자식들 말이야. 하다가 개자. 가져 퍼져라. 집회 방해 빨리 끄라고 개새끼야. 야, 이들 집회하는 데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예의를 지켜야지. 예의를. 자, 신혜인 대표님. 예. 자, 보세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정당이야.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 데리고 이면서 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야 경찰. 잡아가라고 개새끼가. 잡아가. 얘가 이놈아, 아이고 같은 편끼리 왜 그렇게 개질할 거냐. 개지랄한다. 니들이 서울역 집회할 때 가서 내 스피커 그러는 거 한번 해볼까? 어? 요 기간 지나갈 때는 끄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지. 니들 서울역에서 왔어? 조원진이가 보내서 왔어? 그 요 지나갈 때는 끄고 갔다가 그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서울역 집회할 때 우리가 스피커 걸어놓고 한번 해볼까?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하냐 말이야. 뭐 때문에. 요 지나갈 때는 스피커 끄고 가라고. 예의를 지켜야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신혜기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200석 하려면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요즘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방문해서 얼마나 성과가 좋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앞장서서 비난하는 자들이 국민의힘 내에 있습니다. 유승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해서 얼마나 성과가 좋았습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미 의회에서 연설해서 미국 의회를 아주 싹 잡았습니다. 예? 미국 정부와 한미 동맹을 확실히 세웠어요. 여러분들, 사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미국도 규제를 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도 없는데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왜 규제 안 해제해줬냐, 윤석열 갖고 온 거 없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국민의힘 내에 있는 유승민 같은 자들이. 정말 안심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이번에 확실히 증명이 됐고, 미국도 여기에 화답해서 반도체 규제에 대한 특혜를 대한민국에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규제를 풀어주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가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일본도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 규제가 있었는데 어제부로 다 해제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보니까 아유, 한미동맹이 이거 너무너무 잘 되네,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규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풀려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에 가서 정말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쥐뿔도 모르는 새끼들이 뭐 대통령이 가서 뭘 퍼줬다 어쨌다 연병을 떱니다. 민주당이 그지랄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155조를 퍼줬다. 뭐 정부 돈 줬어요 여러분들.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한 돈인데 뭘 퍼줬어요? 우리 세금으로 퍼줍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그 자금이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치권 미쳤습니다. 민주당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미쳤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각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져와야 돼요. 여기 당원 가입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이거 꼭 손들려면 다 들어. 안 가입하셨는데 진짜 다 가입하셨어요 여러분들. 당원 가입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하고 내년 총선 이제 확실히 정말 애국자들 우리가 선택하고 국민에게 돌려준 공천권 우리가 받아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례대표 어디 찍어야 돼요? 자유통일당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역에서는 알아서 하시고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으로 20석 이상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할 말하는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 싸워주는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좌파와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당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자유통일당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 합시다. 국민의힘 200석 도와주고 자유통일당 우리가 꼭 이번에는 교섭단체 만들어서 할 말하는 애국 세력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그런데 저랑 니네들 180석 해. 우리 20석 할 테니까 200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20석이 바로 캐스팅 보드를 가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는 대통령 우리 만들자. 전광훈 목사님의 그동안 광화문 연설 이게 말이죠 어제 미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그대로 얘기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쉬는 시간에는 너나 TV 보시는 것 같아. 어제 내용이 똑같아. 네? 자 여러분들 힘내고 우리 앞으로